이번 이야기는 의외로 귀신이 많다고 하는 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하나가 막 장가를 가게 되어서 얘네 신혼집에서 단촐하게 집들이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구한 신혼집이라 뭐 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같은 건 아니었고요.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 좁지 않은 어느 대로변 안쪽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는 저도 처음 가보는 동네라서 이제 주소를 받고 내비게이션 찍고 방문을 했어요. 이 집들이에 방문한 친구는 부부를 제외하고 저까지 4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도 이 부부랑 가끔씩 자리를 했던 터라 막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이 다들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한참을 먹고 놀던 중 저하고 다른 친구 한 명이랑 담배 피러 이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딱 담뱃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빠는 중에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여기 집은 괜찮은데 위치가 좀 그렇다. 위치가 왜? 이 정도면 괜찮지. 아이 저기 봐. 올 때 보니까 폐차장이 떡하니 보이잖아. 왜? 뭐 그게 어때서? 오피스텔 대각선 방향으로 작은 폐차장이 있었는데 친구의 말인즉 사람들이 귀신이나 터 이야기할 때 공동묘지, 장례식장, 흉가 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폐차장도 이에 못지 않다. 이 폐차장에 들어오는 차들이 연식이 오래돼서 수명 다하는 차들 말고도 분명 사고가 나서 폐차 결정한 차들도 많을 거다. 근데 폐차를 결정할 정도라면 높은 확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였죠. 사람이 죽은 장소나 죽은 사람의 물건은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람 죽은 차가 얼마나 들어왔을 줄 모르는 폐차장이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얘네들 신혼부부인데. 일단 듣던 저는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돼서 끄덕끄덕했지만 남의 신혼집 놀러 와놓고 괜히 재수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에이 그냥 지들 좋으면 됐지 뭐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담배를 마저 피운 후에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즐겁게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원래 아무 생각 없었는데 뭔가 제 머릿속에 폐차장을 떠올릴 때면 귀신, 공동묘지 이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폐차장에서 막 사람 찍어 죽이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저랑 여자친구 없는 친구들끼리 속초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갔습니다. 여기서 헌팅에 성공했다는 한 친구의 말을 굳게 믿고 말이죠.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했던 그날은 남녀 성비 불균형에 헌팅은 무슨 그냥 공치고 말았습니다. 그냥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남성분들과 앞에 있는 고기에 술 한잔 걸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때 저희 옆에 있던 그룹의 남성분들이 보니까 우리보다 1살 형들이더라고요.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말이 워낙 잘 맞아서 야 우리들 술이라도 맛있게 먹자 하면서 이제 형들이랑 우리랑 나가서 인근 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나누다 보니까 서로들 어디 사냐, 무슨 일 하냐 하고 말이 나와서 저는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제 친구는 핸드폰 대리점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형들도 한 명 한 명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들 중 한 명이 지금 자기는 폐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직업 같은 경우는 늘 눈에 보이는 직업이고 뻔한 직업인데 이 폐차장은 좀 신기하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형, 폐차장에 뭐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도 많이 들어와요? 차에서 귀금속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누가 가져요? 막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형이 일한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던 저는 슬쩍 눈치를 보다가 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폐차장에 사람 죽은 차도 많다던데 뭐 귀신 같은 거 보고 한 적 없냐고요. 그러자 이 형이 말하길 자기는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대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기이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형 친구들도 이거 은근 소름 돋는다면서 막 이야기를 푹 돋더라고요. 이 형은 일하면서 차량 내에 핏자국이 있는 건 뭐 자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번은 사망사고로 핏자국이 가득한 차량 한 대가 들어온 적이 있었대요. 뭔가 덩어리진 게 피가 아니라 살점같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차를 처음 봤던 날 이제 막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엄마, 나 회사에서 오늘 이런 차 봤다? 하고 말했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하고 집에 들어오던가 하면서 형한테 문 밖에 잠깐 서 있으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굵은 소금을 가져다 막 뿌렸다고 합니다. 이 형네 집이 예를 들어서 8층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한 3-4번 정도 이렇게 소금을 뿌렸나? 근데 복도에 서 있던 형 뒤로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움직이던 엘리베이터가 형네 층에서 멈춰 문이 쫙 열리더래요. 누가 누른 적도 없고 막상 문이 열렸는데 안에 타 있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더니 문이 닫히고는 이게 또 1층으로 내려가더래요. 단순한 우연인지 뭔지 조금은 소름 돋았던 경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오래 일한 팀장급 직원 중에서는 신체 일부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예전에 막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난 차량이 곧장 폐차장으로 실려왔었대요. 근데 이 팀장님께서 차량 안을 살피다가 손가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당직이랬나 뭐랬나 아무튼 그 폐차장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게 된 날이었는데 잠깐 잠을 자다가 그만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온통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막 자기 차 어디 있냐고 내 차 찾아내라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나가더랍니다. 이 속초 바닷바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섬찟하긴 하더라고요. 문득 근데 그 부부가 생각이 났는데 다행히 이후 거기 살던 부부에게는 딱히 뭐 불길한 일이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신혼 2년차에 아이가 생겨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갔을 뿐. 아무튼 저는 아직도 폐차장이나 아니면 차량이 모여있는 매매단지